이준석, 안철수, 이준석 갈수록 그 날것으로의 막말을 서로 쏟아내면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3,900자에 달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밝히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도중에 안경을 이번에 쓰고 나왔더군요.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염두에 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 그다음에 머리 손질을 하고 안경을 쓰고 또 중간에 북 받치듯이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아내고 하는 모습을 여러 번 연출을 했는데, 수건을 또 준비해온 듯 눈물을 닦고 그랬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달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에게 표현해달라. 이런 건데요. 이것은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났으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TV 카메라 앞에 나와달라. 뭐 이런 요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 의원들이 말조심을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입단속을 했기 때문 아니냐. 결자 해지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의 자유를 좀 명시적으로 풀어달라. 결자 해지를 해달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못하게 입에다가 자물쇠를 채운 적이 있습니까? 아무튼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튼 저주의 무건수행의 저주 이랬는데, 불교 신자들이 들으시기에는 매우 불편할 그런 또 인용을 했어요. 무건수행, 불교에서 쓰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건수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주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네요. 불교계에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실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꼭 해야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당은 더는 대통령의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라.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라. 이 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단식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바로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준석 씨가 진정성을 담아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같은 당의 전직 대표로서 현직 대통령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요구를 한다면 표현을 좀 달리 했어야 되지 않는가. 비슷한 내용의 그런 주문과 요청을 하더라도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라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은 더는 대통령의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라. 종속된 조직이 아니죠. 네. 그 어디에도 종속됐다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한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유롭게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인 겁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그런데 그것이 이준석 대표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공학으로 본다면 이준석은 이재명과 똑같은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봤을 때 자신의 상대는 이재명도 아니고 김기현도 아니고 윤재옥도 아니고 그리고 안철수도 아니다. 이준석은 나의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떤 로드맵을 밟아서 새로운 당을 만들지, 국민의힘을 뛰쳐나갈지, 혹은 내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끝까지 공천 주세요 하고 기다릴지, 그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일이 진행이 될 때 이준석은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표를 상대로 해서 메시지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뭐 발목을 잡든 뭐 뒷소매를 잡든 윤석열 대통령과 맞상대를 하는 사람이 나다라는 프레임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프레임을 이준석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정치권, 언론권의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이마에 와서 꽂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최수근 상병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감정에 북받친 듯이 여러 번 울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필요할 때 이렇게 눈물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무튼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을 보니 시의 적절하다. 그러나 우리 당에는 옳은 말을 호응해주는 풍토보다는 우리끼리라는 잘못된 기득권 카르텔이 너무 강하다. 줄서기를 잘하면 정치 생명이 길다는 잘못된 정치 문화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잘 수습되었으면 좋겠다. 홍준표 시장은 그 이준석 전 대표한테 호의적인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많죠. 또 거리두기를 한 적도 있고 뭐 일방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관계 이번에도 시의 적절하다 이런 평을 내놨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아주 매섭게 또 준열하게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준석은 자신에 대한 제명을 막고 탈당할 명분을 찾는 악마의 눈물쇼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1만 6,036명의 국민과 함께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서 갈등을 빚다 징계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서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 방자함이 극에 달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지가 당에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둘 건가? 지켜보고 계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인용하는 안철수 의원의 지적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김기현 대표도 이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뼈아픈 지적점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준석을 내버려 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 총질을 할 것이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며 방송에 출연해서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선거는 몇 %로 질 거라고 예언하는 이준석보다는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는 사람이 우리 편인 것입니다. 지역구, 자기 선거, 그것도 예측 못하는 마이너스 3선인 이준석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에서 갑자기 도사급으로 취급받는 모습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준석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게 18%포인트 차이로 진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17.15%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야, 이준석이 역시 정치적 촉이 대단하긴 대단해. 이런 말들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도사급 취급을 받으니까 정말 기묘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안철수 의원이 말하고 있는 것. 자, 이준석을 내버려 둔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이냐. 아무튼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어떤 정치적인 약발리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그 무게감, 중요성 이런 것이 점차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려와서 언론이나 라디오 방송이나 뭐 토론 패널 점차 그 모습이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에서 김기현 지도부가 참패를 당하자 갑자기 이준석이 고기가 물 만난 듯이 이렇게 치솟는 모습을 반사적 이익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갑자기 이렇게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8%포인트 차이로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게 방송 여기저기서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면은 그 말하는 것을 듣기에 이제 제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자, 이러해서 갑자기 정치적 몸무게가 또다시 상한가를 위해서 치솟아 오르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갖고 이준석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쏘는 겁니다. 그 맞상대를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프레임으로 내년 총선 때까지 이준석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굴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노원을에서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종로에서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뭐 수도권 어디에 출마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일각에서는 대구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구에 연고가 있거든요. 이준석. 그래서 대구에서 나올 가능성, 수도권 어디에서 나올 가능성, 원래 강북 노원을에서 나올 가능성, 여기에 덧붙여서 국민의힘 공천을 기다릴 가능성,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분을 쌓은 다음에 본인 나름대로 화려한 결별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뛰쳐나와서 자신의 당을 만들 가능성. 근데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드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직도 있어야 되죠. 돈도 있어야 되죠. 곁에 같이 있어줘야 되는 이제 그런 현역 의원들이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당을 못 만들면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그런 최후의 카드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